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가격이 형성된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비율이 이수화학 8 스페셜티 케미컬 2였습니다. 자, 그리고 45,500원이 거래 정지 전 이수화학의 마지막 종가였습니다. 41,500원에서 플러스 100%의 시가가 형성이 됐고요. 자, 그럼 두 배니까 3,000원에 형성이 됐고, 시가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플러스 30% 상한가를 달성했죠. 그래서 최종 17,900원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8대2 분할이고 수학의 차트입니다. 자, 그리고 정지전 가격이 41,500원이었죠. 자, 단순히 100주를 보유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현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이수 화학이나 상한가를 달성한 이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215만 8천원, 그리고 이수 화학 210만 1천원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100주를 샀다라고 가정했을 때 41,500원에. 자, 그러면 토탈 415만 원으로 431만 4천 원이 됐기 때문에 이 수학에서 이렇게 반토막난 수익은 상세가 되고도 남았죠. 자, 근데 그 기준이 여기에 산 사람입니다. 그런 데나 요런 데, 이런 데에서 수학을 보유하고 있던 분들은 지금 아직 손실이거나 본전 정도 되겠죠. 아마 대부분이 크진 않더라도 손실 중이실 겁니다. 자, 근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분할을 받기 위해서 이 수학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걸 고점에 넘길 수 있다면 내 수익이 상쇄되는 것을 가져갈 필요는 없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주식을 위해서 이 수학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매도 타점을 잡는 것이 맞습니다. 이 수학도 뭐 석유 사업 아니면은 뭐 이수 건설, 그리고 그린바이오 스마트팜, 요 사업들을 이어 나가겠지만 이수가 관심받는 전고체 황화리튬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영향을 받을 때 매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당연히 당분간 강세가 지속될 텐데 이수학은 금방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이 이수학에 남아 있어서 상승하는 거니까요. 몇 거래일 안에 빠지게 됩니다. 이수학은 무조건 반드시 100%. 자, 아무튼 이 스페셜티 케미컬의 상장 주식 수는 550만 주입니다. 150만 주. 자, 최대 주주의 지분 이수학과 똑같이 가죠. 그 지분율이 똑같이 갑니다. 8.1%, 자사주 0.70%. 자, 그럼 550만 주에 대한 28.16%는 154만 7,958주입니다. 그리고 자사주는 14만 8,736주. 자, 그럼 상장 주식 수에서 최대 주주들의 지분을 빼면 뭐가 나옵니까? 유통 주식 수. 자, 550만 주.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의 자리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수학이고, 자, 550만 8,749주 빼기 169만 6,694. 자, 그러면 이게 주식수입니다. 180만 주. 품절주죠. 자, 지금 가치가 높다고 판단돼서 당분간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유통 주식 수가 적어서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죠. 매도할 사람도 상당히 적을 거고요. 자, 근데 거래가 체결되지 않으면 주가는 흐르기 마련입니다. 자, 물론 체결된 거래가 없어도 주문가가 다음날 기준가가 되기 때문에 연상의 가능성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연상을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개인들이 계속 한마음 한뜻으로 상한가에 주문을 넣진 않을 겁니다.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당연히 없습니다. 거래도 없이 상한가를 이어가려면 상한가에 매수 주문이 계속 쌓여야 됩니다. 근데 누군가 팔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나만 상한가에 산 꼴이 되는데, 떨어지는 주가에 나만 상한가에 산 꼴이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지금 당장을 걱정은 아니지만 대응은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키우듯이 대응은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품절주라고 오르기만 한다. 우리만 안 팔면 오르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만 안 팔면 오르지 않나요? 요 우리 이 전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투자 심리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품절주들은 무너지지 않았어야겠죠. 자, 품절주 예시 대표적으로 코로나 때 한국파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5연승을 달성을 했었고요. 현재도 유통 주식 수 3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 이때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품절주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치료제 관련 당시 강세 테마와 엮이면서 이렇게 폭등했던 겁니다. 2만 원에서 9만 5천 원까지 올라갔고요.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이야 코로나가 약해졌지만 당시에는 치료제 개발로 지금의 2차 전지보다 훨씬 강력한 테마였습니다. 자, 이때의 하락은 치료제 개발 실패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품절주기 때문에 하락한 겁니다. 품절주는 유통 주식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연출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누군가 매도의 계획을 갖고 있다면 적은 수량을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쉽게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쉽게 오를 수 있는 대신 쉽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존에 유통 물량이 1억 주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종목이. 자, 그럼 이 정도의 물량을 다 받아내려면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필요하겠죠. 자, 근데 반대로 유통 물량이 100만 주인 종목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적은 매수세만 있어도 다 팔아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단기간 승승장구를 하겠지만 하루아침에 상승분 다 반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가치는 높기 때문에 천천히 다시 주가를 되찾겠지만 거품 없이 오르려면 연 단위로 끌고 안고 가셔야 됩니다. 즉 증자 없이는 위험한 상황을 늘 목전에 두고 있다. 유통 주식 수가 많아져야 됩니다. 일단 너무 적습니다.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걸 상회하는 매수세로 이제 받아줘야 되는데 유통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 방어조차도 힘이 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증자는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를 주목해야 됩니다. 상한가 풀리고 이제 변동이 좀 시작될 때 또는 연상으로 투자 경고 딱지를 달았을 때 변동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여기가 고점이라고 판단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물량을 뺏으려는 작전인 거죠. 자, 그럼 세력은 어떻습니까? 물량 뺏으려고 아주 개지랄을 하겠죠. 자, 이 종목은 단기간 상승 후에 상당한 공포심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포심은 당연히 주가 하락으로 만들어지고요. 물량을 내놓을 때까지 하락을 시킬 겁니다. 지금 적은 유통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물량을 확보해도 주가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물량 확보하려고 안달이 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증자가 필요하면서 기업에서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개인의 매수 자체는 기업에게 이득되는 것이 없습니다. 상장할 때 공모자금을 받는 것 외에 개인 투자자가 기업에게 이득이 되려면 상증자나 전환사채밖에 없죠. 이런 이득이라도 취하려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유동성이 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유동성이 활발해지려면 주주 환원 이게 우선시 돼야 되고요. 주주 환원이라고 하면은 뭐 배당이라던가 아니면 무상증자 또는 파이프라인 확장 등등으로 주가 부양 정도가 있죠. 자,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일단 주주 환원부터 전고체 관련 주가 부양과 또는 무상증자, 액면 분할 이것부터 먼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주주 환원 이후에 어떻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 최대 생산량이지만 요 전고체 핵심 항아리튬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 캐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익이 되겠죠. 증설 등의 목적으로 유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 캐파 증가의 목적으로 유상 증자를 한다면 이건 또 악재로 보기도 어렵죠. 다만 주식 수가 늘어난다면 그때는 지금처럼 오르기만 하긴 또 어렵습니다. 이때는 대응을 해야겠죠.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재료 좋다고 언제까지나 오르기만 한다라는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 번 떨어지면 팔면 되지라는 1차원적인 생각도 함께 갖고 있고요. 아무리 날고 기는 재료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절대 없습니다. 뭐 금양이라던가 에코프로, 포스코그룹 등등처럼 오르기만 하는 것은 없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이수와 같은 날 인적 분할한 기업이 있습니다. 자, OCI인데, 이 OCI의 인적 분할은 이 주주 지배력 강화를 위한 오너 일가를 위한 인적 분할인데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OCI. 이게 신설법인이고요. 이게 촌속법인입니다. 좀 많이 빠졌는데 장중에 여기까지 올랐었죠. 자, 이 OCI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인적 분할로 한 달간의 매매 정지 이후에 이렇게 재상장이 되고 상승하는 것은 올곧은 상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오픈빨이라던가 시장의 관심을 이용하는 세력의 개미꼬시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건 재료 좋다고 예외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분할로 리스크를 스스로 줄이고 수익은 챙겨가는 거죠. 분할 매도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대해서 청산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할 매도로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챙긴 이후에 거품이 다시 빠질 때는 분할 매수, 다시 고점을 찾아서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기업의 가치는 상당히 높죠.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성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신설법인으로 물려있는 그런 저항의 벽이 현재 없는 상황이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고수익 챙기기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분할 매매 자체를 귀찮아하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간단하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할로 신설회사가 상장되는 경우에 같은 자리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가장 큰 기회가 되는 시점입니다. 오히려 조정이 나와주는 게 좋아요. 오르기만 하는 것은 언제 추락할지 모르나 변동이 있을 때는 차트의 각각의 흔적과 힌트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764-3885번이 제 전화번호입니다. 여기로 여러분들 평단가 그리고 몇 주 갖고 계신지 수량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 평단에 따라서 언제 분할 매도해서 리스크 줄이고 수익 챙겨가는지 분할 매도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언제 어떤 힌트를 보고 분할 매수 해야 되는지 그 근거와 분할 매수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종목 선정하는 기준 여전히 많이들 물어보셔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지금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관돼서 뭐 양극재라던가 고체 전해질 등등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일단 삼성 SDI 그리고 SK온, LG 에너지 솔루션 뭐 여기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고 여기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처럼 수혜를 받을 기업들이 시장의 중심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유망한 수혜를 볼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 안내와 종목을 자체 선정하는 방법과 그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테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대장주, 항아리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죠. 자, 아무튼 대장주를 찾으면 그게 급등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테마를 찾으려면 세계 경제의 관심을 파악해야 됩니다. 관심. 전 세계에서 자금을 어디다가 쏟아붓는지.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자, 그래서 공통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올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광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제약 바이오라던가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 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